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적분 내용을 했고, 정적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정적분을 하여라. 다음에 정적분을 하여라 라는 요구사항은 잘 안 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정적분이라는 게 부정적분 한 다음에 숫자 2개 넣고 빼는 건데, 숫자 2를 잘 넣고 뺐는가를 확인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예? 출제자 입장에서도 20문제라는 내신, 30문제라는 수능은 되게 소중한 한 문제예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나를 확인하고 싶은 한 문제인데, 예, 부정적분을 할 수 있는 걸 이미 확인했는데 숫자 2이 넣고 빼라 이런 거 잘 안 시킨다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갖춰야 될 기능이지만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정적분이라고 하는 한 단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그 정적분이란 단원에서 요구사항은 부정적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와 그리고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의 해석, 요게 이제 주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정적분을 하는 문제들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하면 이 활용 쪽인 거죠. 예, 이 활용에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넓이, 넓이 면적과 다른 하나가 속도, 거리, 위치 거리라고 했습니다. 얼핏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정적분의 활용자가 들어가면 왠지 되게 거창할 것 같고 클 것 같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교과과정 간소화라는 이름 하에 조금씩 단원을 쳐내다 보니 제일 많이 날아가게 된 데가 바로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활용은 다 날아가고 2개 딱 남았다. 하나는 면적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 근데 이 운동은 결국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 도함수의 활용 맨 끝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단원의 거꾸로 방향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활용이라고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 면적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정적분을 하여라를 시키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그 말을 듣나? 정적분은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했다면 자꾸 틀리니까. 정적분이라는 행위는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이라는 걸 외운다. 공식, 넓이에 대한 준비된 공식들을 사용하면 정적분을 하는 행위를 조금 막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그 정적분의 넓이의 공식의 이 주화인마에 빠져들면 자기가 공식이 조금 헷갈리고 공식이 잠깐 기억이 안 날 때 그때 이걸 아예 못 푼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라. 원래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면적으로 정의된 녀석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fx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면적 구하라고 하는데 공식이 생각 안 나? 그럼 적분 하시면 돼요.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하면 되죠. 그냥 정적분 하세요. 다만 x축 아랫부분으로 내려간 녀석은 정적분을 하면 틀림없이 저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위로 올라온 녀석이야? 그럼 그냥 정적분 하면 돼요. 왜냐면 얘는 넓이가 그대로 나올 테니. 그러면 넓이가 이렇게 섞이면 어떻게 해요? 섞이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나눠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따로 적분해야죠. 따로.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그냥 적분을 해서 이렇게 양수값 튀어나오는 걸 받아내고 그 다음에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이게 이제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를 그냥 적분을 하면 틀림없이 이 a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걔를 양수로 만들어서 따로 더해줘야 된다. 안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적분을 하게 되면 한 방에 정적분을 하면 이 플러스 값과 이 마이너스 값이 상쇄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최종 결과물만 나온다. 일단 이걸 잊지 맙시다. 기본을 잊지 맙시다. 정적분 하면 넓이 나와요. 다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이제 공식을 외우자는 거고 지금 내가 요약 정리를 해주겠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 정적분의 활용 면적 부분에 개념 수업 있지? 개념 수업 동영상 앞에 해놨던 거, 한 번씩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넓이를 스스로 백지에다가 이렇게 쫙 쓸 수 있나? 그거 제발 확인 좀 하세요. 먼저 2차 함수에 대해서 최초의 공식은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건 아니면 2차와 1차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여기를 구하라고 하건 하다못해 이런 애라고 하건 간에 최종 결과물이 2차 함수다 라고 하면 너희가 쓸 공식은 딱 하나.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 6분의 개수 두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 이렇게 3승. 저 3승 이게 몇 승인가를 기억할 때는 내가 지금 몇 차 함수를 적분하고 있나만 보시면 돼요.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승이에요. 알겠죠? 이거예요. 그 옛날 수업에는 이거는 개수가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실제로 개념 수업에 다르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얘가 x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애면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두 개를 이퀄로 놓고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그 둘을 뺐을 때 4x 제곱 또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겠지. 그지? 그걸 여기다 쓰라고, 그걸. 최종적인 2차 함수의 개수를 여기다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나 얘 같은 경우는 2차일 때 2차의 개수 건드려질 리 없고 2차와 1차를 빼봐야 2차 함수의 개수가 건드려질 리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안 되는데 2차와 2차를 뺄 때는 둘이 넘겨서 나오는 최종 최고차항의 개수를 여기다 쓰면 일관된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워낙 자주 써서 이제 그냥 마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이제 시험 준비 좀 하다 보면. 그래서 2차 함수는 이거 말고도 특별한 성질들이 많으니까 좀 더 외워서 좀 더 편하게 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직사각형,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한쪽 모서리에는 꼭지점이 다른 한쪽 모서리에는 2차 함수의 어떤 한 점이 2차 함수 종류 관계없고 크기 관계없고 어디를 잡아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 2대 1로 잘린다. 이 2차 함수에 의해 2대 1로 잘린다. 그러니까 적분하지 말고 여기든 적분하지 말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이런 걸로 해결하면 된다. 이게 3차일 땐 없고 4차일 땐 없나요? 다 있다고 그랬지? 3차일 땐 3대 1, 4차일 땐 4대 1인데 그 3차, 4차로 넘어가면 이제 3중근을 갖는 애, 4중근을 갖는 애 이런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2차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2대 1이에요. 2대 1.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지나갈 때 우리가 여기 넓이를 되게 쉽게 구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쉽게 구하기 때문에 이거랑 어디 같은 애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두근 사이 간격을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요.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애만큼 왼쪽으로 밀고 이렇게 잘라서 넓이를 구해보시면 여기가 정확히 S라고요. 좌우대칭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딱 그 길이만큼 밀고 넓이 구하시면 같은 넓이 나옵니다. 2차 함수에서 항상 성립. 이것도 종류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성질이라고 말하는 건 2차 함수가 어떤 모양, 어떤 위치에 가 있어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완벽하게 구비된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2차 함수에다가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 아무 점에서나 접선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접점과 접점이 등장하는데 그 접점 두 개를 연결하는 선을 극선이라 불러요. 극선. 그럼 어쨌든 극선이든 뭐든 지도 선이니까 이차 함수와 이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공식으로 이 면적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를 시켰을 경우에 굉장히 귀찮은 일이 벌어진다. 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접선과 이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지니까 이때는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의 절반이다를 기억하세요. 절반이다.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여길 구한 다음에 그 넓이의 절반이다로 기억하세요. 2차는 요 정도. 차수가 올라갈수록 외워야 되는 애들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왜냐면 특수한 케이스만 외우니까 우리가. 그래서 3차 함수는 특수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곡점에서 그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변곡점에서 그은 왜 이래 이거.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럼 넓이가 똑같겠죠, 두 개가.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되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나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 넓이만 기억하자. 한쪽 넓이. 왜냐면 둘 다 구하라고 그러면 한쪽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일 때 넓이는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었습니다. 4제곱. 3차를 적분하니까 4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는 이거죠, 이거. 중근과 실근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직선하고 어떻게 접하든 간에 접하는 중근과 이 교차하는 실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그때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라고 했습니다. 뭐 4차는 원래 두 개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외우자고요. 하나만.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많이 기억하면 힘드니까. 요렇게 극소값의 높이가 똑같으면서 x축과 접하면 여기 이렇게 사이 공간에 생겨나는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 s는 뭐라고 그랬어요?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다. 4차를 적분했으니 5차겠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외울 것들은 꼭 그 개념 강의 영상 찾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기가 백지에 정리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문제 같이 읽으면 돼요, 저랑. 보세요. x, x-2, x-a. 근이 3개죠. 0과 2와 a. 그리고 그 a는 2보다 크다니까 0, 2의 오른쪽에 a가 있다는 얘기예요. 0, 2의 오른쪽에 a가 있고 이거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0, 2가 있는데 a가 이렇게 더 가깝다면 당연히 두 근 사이가 넓은 애가 더 큰 넓이, 얘가 작은 넓이 이렇게 차지할 거예요. 상식이죠, 상식. 그리고 0과 2가 있는데 A가 멀리 가 있더라.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가 찔끔이고 여기가 넓어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근 사이의 이 두 근 사이의 간격이 이 면적의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라고요. 채연아, 0, 2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와 같으려면 A는 얼마여야 해?
자, 제발 5초 안에 좀 대답을 하는, 이 버퍼링은 정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공식이 있잖아, 아까. 공식이.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 대칭만이 근의 간격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는 4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 지금 이게 포물선이래요. 근데 포물선을 완성을 안 해줬어요. 하나만 줬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4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미지수로 둘러싸인 녀석은 한근이 4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면적이 같대요. 이걸 제일 바보같이 푸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면적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면적 구하고 둘이 같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거 아니야. 면적이 같다고 하는데 하나는 0 아래로 내려가 있고 하나는 0 위로 올라가 있으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이만큼은 면적에 해당하는 음수값. 예를 들어 이게 7이라는 면적이라고 하면 정적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쪽 면적이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얘 양수 7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정적분을 해버리면 두 개가 상쇄돼서 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래 취지는 이거예요. 0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6 마이너스 4a 이걸 적분하면 그 결과가 0일 것이다를 가지고 a를 구하여라 해요. 원래 취지는.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하여라의 실력을 보겠죠.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뭘 배웠습니다. 여기하고가 면적이 같다면 이게 2차 함수니까 요 두 근 사이를 반 한 것을 한 칸 더 밀면 이게 면적이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0에서 4까지를 3등분한 한 칸이 여기란 얘기예요. 즉 나머지 한 근이 3분의 4라는 사실을 아주 수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4, 3분의 8, 3분의 10이죠. 그래서 걔가 얘라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는 얘기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해서 얘랑 계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 녀석을 x-4와 무언가로 인수분해하거나 그 무언가가 3분의 4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좀 더 빠르게 정적분을 안 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건 느리건 간에 우리는 정적분하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2번. 이런 거는 좀, 예. 아이고, 씨. (1번) 같은 애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껄끄러운 애예요. 3차 함수 하나 있고 직선 하나 있는데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딱 변곡점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어느 거 하나에 걸려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두 개를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는 x-2 근데 요 놈이 이미 x제곱에 x-2로 인수분해가 될 준비가 돼 있는 애니까 넘어가서 x-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두 칸이지만 1과 2 사이는 한 칸이라서 이거 얄짤없이 이렇게 되는 애입니다. 병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따로따로 해서 더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런 귀찮음을 너희한테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귀찮아도 이거는 정적분을 해야만 하는 녀석이다.
그런 거 인지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것도 이제 귀찮은데 반만 귀찮고 반은 아닌 애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고 y는 x가 있어요. y는 x. 예. 근데 이거 두 개 교점 구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x로 놓는 거니까 넘어가면 3x는 0에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이거든요. 근데 둘러싸인 거를 뭘로 둘러싸인 애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x는 4라는 직선을 하나 더 갖다 놓고 여기하고 여기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반만 귀찮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바로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 두근 사이의 간격의 3승으로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잘렸죠. 잘렸고, 실제로 이게 두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번은 할 수 없이 3에서 4까지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를 적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런 애예요. 그 다음 3번 같은 것이 이제 적분 안 할 수 있는 녀석이죠. a가 양수니까 y는 ax제곱,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4x제곱,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이 녀석과 직선 x는 1, 넓게 잡아서 이쯤 잡을게요.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원래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고 그 녀석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르겠다. 난 뭐가 여기 숨겨져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0에서 1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잡아 빼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뭘 생각해 주면 제일 좋으냐면 2차 함수다.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가로는 1이고요. 세로는 1을 여기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값이니까 a일 거예요.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a고요. 2대 1이니까 요만큼만 따로 떼면 3분의 a가 되겠습니다. 3분의 1배한 a.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요, 가로는 1, 세로는 이 함수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y좌표로는 마이너스 a분의 4인데 길이로 하면 a분의 4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a분의 4라는 면적의 3분의 1, 즉 이 녀석은 3a분의 4 되겠습니다. 3a분의 4. 그러면 둘러싸인 면적은 3분의 a 더하기 3a분의 4, 이렇게 합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고, 서로 양수라는 걸 알고 있고 서로 역수인 두 덩어리가 더해져 있는데 나한테 최소값을 묻는다? 그럼 바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뭘까, 승희야? 뭘까, 채은아? 뭘까, 희원아? 자, 다시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해서 양수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수관계의 문자가 합으로 등장을 했어. 그리고 그 녀석의 최소값을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머릿속에 평 하고 스쳐 지나가야 되는 단어? 네,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2배의 루트 3분의 a 곱하기 3a분의 4. 두고두고 쓸 거라고 했죠. 너희들 1학년 때 내가 이거 고3 때까지 두고두고 쓸 거야. 계속 나올 거야. 라고 한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홀라당 날아가 버린 사람들은 고등수학 하, 명제 제일 뒤에 있는 절대부등식 파트를 딱 10분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딱 10분만. 산술기하 평균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고, 뭐 덤으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우리 지식의 체의 구멍을 조금씩 이렇게 메꾸면서 돌아오는 거야. 알겠어? 절대부등식에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산술기하 평균, 하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수투는 다항함수인데 갑자기 등장하는 무리함수. 이게 뭔 일이냐? 이것도 고등수학 한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였어요. 배운 게. 유리함수 다음 무리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이렇게 대등한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유리함수는 너희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대상이고 처음 보는 그래프였다면 무리함수의 타이틀은 뭐였냐면 이 아이는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였어요.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 아이의 역함수니까 그 아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놓은 녀석, 그게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갑자기 무리함수를 주고 무리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2차 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2차 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의 원 취지는 여기 원점 출발하여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y는 루트 a분의 x라는 녀석과 x는 0는 y축을 얘기하는 거죠. y축. 그리고 y는 3은 x축과 평행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로 둘러싸인, 그랬으니까 x는 0, 그러면 y축이라고 그랬고 곡선이라고 그랬고 이거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여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 문제의 원 취지는 얘를 자신의 역함수 모양으로 돌려놓으면 y는 ax제곱 모양이 될 것이고 그 ax제곱에 0에서 3까지의 적분이 18임을 이용하여 a를 구하여라. 이 원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원래 취지는 이런 건데 여기가 이제 활용 파트다 보니 내가 너희한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푸는 요령까지 이제 같이 알려줄 생각인 건데 뭐냐면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돼요. 이게 2차 함수고 여기 다 써 이렇게 잘라.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1, 2대 1이 18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6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2대 1인데. 그러니까 이게 합계 54예요. 합계 넓이가 54짜리 직사각형인데 세로의 길이가 3이라는 거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가로의 길이는 18인 거예요. 즉, 이 녀석의 좌표가 18,3이라는 뜻이라고. 18,3이라는 뜻이라고. 18 곱하기 3 해야 54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y에다 18을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나와야 되는 반대다. 18,3이니까 y에다 3을 x에다가 18을 집어넣어야 이게 성립하는 a값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y는 x 세제곱과 이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것도 정해? 또는 출제자가 너희한테 이런 고생을 하여 구하라 라고 시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y는 x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거고 여기 위에 한 점 1,1에서의 접선, 그럼 접선이 나가다 여기랑 또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진짜로 순수하게 딱 적분의 공식까지만, 아니 적분의 개념까지만 익힌, 그리고 정적분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미분해서 3x제곱, 이게 y는 x세제곱이니까 거기다 1을 넣어. 그럼 기울기는 3이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 그리고 x에 1 넣었을 때 y가 1 돼야 되니까 3x 마이너스 2겠죠. 이런 다음에 얘랑 쟤랑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x 3승 이퀄 3x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해서 1, 0, 마이너스 3, 2 가지고 조립제법 쓰면 와바바바바바 해가지고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나온다.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 한근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의 그래프 x 3승에서 아래의 그래프 3x 마이너스 2를 뺀 걸 적분하면 인마의 토탈 넓이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대충 시간을 가늠해봐. 이게 어느 정도 걸릴지. 본인이 할 수도 있죠, 이게 막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런 짓 하냐고 비난할 일은 아니고, 다만 비교를 좀 해보자는 거야, 비교를.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인마의 변곡점이 0이야, 지금. 변곡점이 0이야. 그러니까 접점과 변곡점 사이의 간격이 1이야. 그럼 여기는 하나, 둘,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이게 지금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가 똑같이 갖고 있는 성질이라면서 소개해 준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이 두 개의 평행한 접선과 다시 만나는 애, 접점, 변곡점, 접점, 다시 만나는 애가 4개가 다 합동이라고요. 따라서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우고 이 아래선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여기 접점이 있어. 근데 변곡점이 있어. 내가 이 간격을 알았어? 그러면 다시 만나는 점은 그 간격이 2개 더 지난 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점이 있어. 변곡점이 0인 걸 알았어. 그 간격이 1이네. 그럼 그 1이라는 간격을 뒤로 2개 더 보내면 다시 만나게 돼요. 100%라고요. 100%.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에 공통적으로 성립한다고. 느낌만 가지고 써도 돼. 두 번째, 이게 마이너스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 두 함수를 만약 뺐다라고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 마이너스 2에서 실근 1에서 중근인 이 넓이를 구하여라랑 같은 말이라고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인마의 넓이나 같은 거죠. S는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이고요.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3차항의 계수 1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근 사이의 간격이 얼마야? 3에 4승 하면 바로 답이에요. 이 속도를 비교해 보면 후자를 꼭 익혀야겠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두 가지 3차 함수의 접선의 성질과 넓이 공식으로 10초 컷 할 수 있는 문제다. 두 번째,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1과 이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라. 헷갈리니까 x축은 안 쓰고 제가 y축만 그릴게요. y축만 그리면 여기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있다는 거야.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로 올라갔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한 점 1,2요. 1,2에서의 접선 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원 취지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서 1을 넣고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1,1을 지나는 직선 y는 2x를 만들어낸 다음 두 함수를 x제곱 플러스 1에서 2x를 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빼는 애가 나오고 그 i를 0, x좌표 0에서 1까지 인테그랄 하면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순수하게 정적분을 해야겠죠. 이게 정해라면 이 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일단 단계별로 가보자. 어떻게든 접선은 구했다. 접선을 구하는 수고 정도는 내가 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y는 2x가 나옴을 알았어요. 2x가 나옴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요거를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되거든. 이 꼭지점을 요렇게 자르면 여기에 높이 1, 가로 1짜리 정사각형이 나와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을 포함하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넓이는 1이고 여기 요 부분의 면적은 3분의 2가 됩니다. 2대 1이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죠. 이 직각삼각형은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1이거든. 그 중에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니까 요만큼 남은 공간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접선을 구하고 뭐 이거 잘라갖고 얼마인지 알아보고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 그래서 그거마저도 하기 싫다 라고 하면 뭘 기억하면 되냐.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하면 이 좌우대칭이겠네. 그지? 어차피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좌우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 접점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극선이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테니 두근 사이 간격이 2거든?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근 사이 간격이 2인 극선과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6분의 1, 2의 세제곱 이렇게요. 곱하기. 그래서 이 극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에 비해 요게 얼마라고 요게. 요만큼이. 요 면적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절반, 2분의 1. 그럼 요렇게 면적을 구한 거예요. 그거에 뚝 자르면 다시 절반.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자, 다음에 마지막. 포물선에다가 접선을 긋기 싫을 때. 예, 접선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접선의 방정식이 별로 구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방법. 이거는, 기하. 기하.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갔던 사람들. 기하가 자기 시험 범위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수투를 하는 친구들도 다 외워두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포물선, 즉 2차 함수는 접점에서 자신의 대칭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요 거리가 접선이 대칭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와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다. 포물선의 종류와 무관하고요. 접선 어디다 긋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접선을 내가 좀 더 이렇게 기울기를 세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접점이 어디 생겨? 여기쯤 생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봐. 그럼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닌가? 이게 여기 접선과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항상 같아요. 항상.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걸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방금 전처럼 Y축 위에 포물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꼭지점이 1이네. 근데 접점이 1,2라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2겠지. 예, 그럼 여기서 접선을 만약 그었다 그러면 이거 어디가 있을까? 이 절편. 예, 0에가 있겠죠. 1에서 2 사이가 간격이 1이니까 요 녀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0과 1,2를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그냥 바로 2x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알아두면 좋은 내용. 그러면 접선 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다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지. 이 문제 유형이라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역함수 얘기가 등장을 해요. 역함수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본함수를 일정 부분 적분하고 역함수를 일정 부분 적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더하죠, 두 개를. 네.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거 역함수 못 구한다고.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3승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쟤를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는 하겠으나 y는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 놓고 적분할 건데 그럼 3승근 루트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예, 적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를 바라보는 문제인데, 자, 우리 고등수학 하를 잠깐만 복습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이런 애가 fx다 라고 했으면 이것에 대한 y는 fx에 대한 인버스, y는 f 인버스 x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해? 그려라. 그쵸. 여기다 y는 x라는 45도 직선을 갖다 대고 이걸 접는 선으로 하여 이쪽을 딱 데칼코마니를 시키면 나오는 이 그림을 f 인버스 x로 치죠. 예, 이 문제도 이렇게 그림을 대칭시켜서 그 장면에서 얘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봐라,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원 취지는. 그런데 하나만 더.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하자면, 이것도 내가 너희들 1학년 때 수업할 때 했었던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지. 다시 한번 할게요. 실제로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린다 한들, 여기서 요구하는 무언가를 그 대칭된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잘 못 알아먹겠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이 막 섞이고 눈금이 어지럽혀지고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일이 많아. 그래서 말인데 역함수가 등장을 하면 이걸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똑같은 애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x 이퀄 f 인버스 y이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림 하나 딱 두고 어떤 함수 하나가 y눈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x눈으로 그냥 동치 변형한 거예요. 동치 변형. x와 y의 자리를 바꾼 게 아니라고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얘는 대칭해서 가요. 그러니까 자리 바꾸지 말고 그냥 등호를 이쪽 저쪽 옮겨가지고 y눈으로 되어 있는 걸 x눈으로 정리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y에 대한 함수가 인버스 x라고.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를 한 번은 본함수로 한 번은 역함수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이 y는 fx로 봤을 때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내가 관찰하고 싶은 자가 누구냐? 그게 y좌표예요. x가 이것저것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그래서 얼만데가 y좌표라는 거지. 내 눈이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조작하는 손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렇게. 조작하는 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하나 이렇게 놓고 위로 쏘면 이거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반짝반짝반짝 할 텐데 우리가 요걸 관찰하는 거라고. 예, X를 밀면 얘가 올라오겠지. 그 반짝반짝하는 점이. 예. 이게 관찰의 지점이 어디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X는 F 인버스 Y다. 같은 그래프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내가 이번에는 여기 가서 눕는 거라고. 이렇게. X축에 가서 눕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 손이 일로 오는 거지, 일로. 내 손이 일로 와서 이쪽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그때 생성되는 X값이 얼마야를 관찰하는 거예요. 눈을 여기다 두고. 그럼 이게 역함수가 돼요. 이 점을 기억해 두고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 그림을 그릴게요.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 뭐 미분을 하고 어쩌고 하는 걸 떠나서 자 이런 걸 보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야. 3차, 1차 그리고 상수항이라면 먼저 상수항을 없애고 생각해. 상수항을 없애면 3차와 1차만 남죠. 희원아 그지? 이 아이가 뭐라고 부르는 그래프야? 3차와 1차. 기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원점 대칭이에요 이거. 원점 대칭이고 x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인수분해된 뒤가 x제곱 플러스 1이야. 근이 안 나오지. 그 말은 극대극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증가만 하는 함수라는 얘기야. 원점 대칭에 증가만 하는 그래프를 위로 두 칸 옮긴 거죠. 위로 두 칸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 그림을 빠르게 그리자면 여기 2라는 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y는 fx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인 0에서 1까지 fx, dx는 내가 dx를 쳐다보고 뭘 떠올리라고 했냐면 니네한테 dx가 나오면 이게 도마다라고 생각해요. x가 도마다. 그러니까 x축을 도마로 생각하고 위로 채를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다다다다 이렇게 잘라서 구간 넓이를 더하게 되니까 0에서 1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얘를 a라고 부른다면 요 녀석이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여기다가 파란색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 아이를 내가 x는 f 인버스 y로 볼 생각이에요. 근데 역함수가 gx라고 그랬으니까 x는
gy로 보자는 얘기지. x는 gy.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보면 2에서 4까지 gx, dx를 이제 나는 이걸 gy로 보기로 했으니까 2에서 4까지 gy, dy로 바꾸세요. gy, dy로 바꾸세요. 상관없어요. 예, 정적분은 상수라고 그랬지. 적분의 구간이 일정할 경우 x, dx냐 y, dy냐는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랬어. 다만 해석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해석에만. 이걸 gy, dy로 바꿔주면 도마가 y축이 된다고. 도마가 y축이 돼서 얘를 이 파란색 그래프를 1로 써는 거야. 1로. 이렇게 썰어서 넓이를 더하게 되니까 결국 이 파란색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2에서 4가 어디냐? 출발점이 여기인 걸로 봐서는 여기서부터는 예상할 수 있지, 솔직히. 예, 여기가 2인데 그럼 4가 어딜까? 4가 막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잘리면 의미 없는 거야, 이게. 여기랑 딱 맞아 떨어져야죠,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x에다 1을 이 함수에 넣어보세요. f1을 넣어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정확히 4잖아, 높이가. 그러니까 2에서 4까지를 이 방향으로 썰면서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저 gy, dy의 의미라고. 자, 인마의 넓이를 b라고 하면 이 넓이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직사각형 나옵니다. 가로 1, 세로 4짜리. 그래서 정답이 4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변형해서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시그니처 문항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가지고 y는 x 세제곱 플러스 4. 그러니까 원래 4가 없었으면 원점에서 삼중근인 3차 함수가 4 높이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gx라고 하지 말고 y는 fx 대신 x는 gy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은 그래프에다 놓고. 그러면 이 4에서 8 gx dx가 4에서 8 gy dy로 바뀌어야 하고, 너희가 바꾸면 돼. 그리고 이제 도마가 y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4에서 8까지니까 여기가 4면 얼마에서 8이 되지를 생각하세요? x가 얼마여야 8이 되냐면 이 녀석의 값이 1일 때 8이 된다. 그러면 여기 넓이를 좀 알아야겠는데 내가 여기를 지금 구할 방법이 없네?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할 수 있는 건 이걸 써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 파란색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면 충분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아이를 0에서 1까지 4x 3승 더하기 4dx 하면 결과가 1 더하기 4, 5가 나와요, 이게. 그럼 여기가 5란 얘기니까 전체 넓이가 8임을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는 3이다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 직접 구하지 않는 걸 떠나서 그래프조차 y는 x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기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까 2차 함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넓이가 2대 1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죠. 예, 이게 3차, 4차에도 다 있어요. 다만 3차는 모든 3차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3중근일 때만 이렇게 3중근 형식일 때만 변곡점에서 그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3대 1로 쪼갭니다. 이게 4차는 4대 1, 5차는 5대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인데 얘는 안 되지만 이 위에 놈은 안 되지만 아래 놈은 3중근이 맞거든. 4x 3승이니까. 그래서 쟤를 그려놓고 적분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변곡점. 그러면 내가 지금 0에서 1 0에서 1이 아니지. 여기가 4인데 어쨌든 변곡점 높이가 4니까 4에서 8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 가로가 1, 세로가 4짜리 직사각형이 나왔죠? 네, 그럼 넓이가 4예요. 이 직사각형 넓이가 4. 3대 1이니까 진짜 넓이가 3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3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까 이거 적분하니까 5 나왔잖아. 그게 여기 4하고 여기 1하고 둘이 더해서 5예요. 이거는 참고에 또 참고 하셔라. 이거 뭐 열심히 연산하면 되고 이것도 공식 쓰면 되고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봅시다. 이게 내 기억이 맞다면 2009년 2008년 9평 기출문제인데요.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이제 낯선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너희가 처음 본다는 뜻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고3 관련한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매주 모의고사를 한 편씩 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주 보게 될 놈이 있긴 하지. 자, 다항함수 fx 몇 차인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가나 조건을 만족한데 가는 원점을 지난다는 거고 나가 문제인데 나가 이상해요. 이게 조건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0에서 1 사이에 작은 x 큰 y 그리고 모든 xy예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서 임의로 두 수를 잡고 작은 수를 x 큰 수를 y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항상 이걸 만족한대. 이걸 만족하면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 요놈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해석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항상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와 y가 같이 놀면 안 돼. 이러면 기하학적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x는 x끼리 놀아야 되고 y는 y끼리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x, y를 제자리를 찾아주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이 부등호의 세 변을 모두 x, y의 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x, y의 곱으로 나누시면요 0보다 크고 여기 x, y 곱해서 x 지워주고 나면 y분의 fy 그리고 x분의 fx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부터 해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y분의 fy는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란 뜻이거든요. x분의 fx도 마찬가지. 원점으로부터 x, fx까지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원점 지나는 fx가 어떻다는 얘기냐. 두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볼게. 응?
그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여기가 1이야. 내가 여기서 임의로 두 개의 xy를 잡아요. x를 작은 곳에 y를 큰 곳에, x를 작은 곳에 y를 큰 곳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y분의 fx, x분의 f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점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 점을 하나 만들고 원점과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얘랑 연결하는 이 기울기, 얘랑 연결하는 이 기울기.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하나는 x분의 fx가 더 작고 y분의 fy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이거 보시면 x분의 fx의 기울기가 y분의 fy의 기울기보다 더 큽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fx는 위로 볼록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은 매우 낯선 이야기겠지만 이게 자주 등장한다. 자이스토리 기출문제 쫙 풀어보면 저조건으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위로 볼록으로 가냐 아래로 볼록으로 가냐 이거 구분할 때 많이 써요. 조건 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해석을 잘 끝내고 나면 fx는 0,0을 지나고 위로 볼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는데 뭐냐, A 값은 F'0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죠. B 값은 F1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것이고 그 1을 여기다가 함수에다 집어넣은 함수값이란 뜻이에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이렇게 대소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거죠. C는 0에서 1까지 fx dx를 하면 이 곡선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넓이란 뜻인데 그걸 그냥 넓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2배를 하라고? 이거 2배를 하려면 곡선 부분을 2배 하는 건데 뭔가 의미가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게 힌트야.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2배 하라라고 할 리 없다라는 거야. 얘가. 이게 얼마인지 구할 수도 없고 함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적분도 못하는데 넓이는 그냥 넓이로 써야지 그 넓이 2배를 왜 해.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2분의 A와 2분의 B와 2분의 C를 물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2분의를 해서 대소관계가 만들어지면 2배를 해도 대소관계는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C의 기하학적 의미가 바로 0에서 1까지의 fx dx, 즉 이 곡선과 x축과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이게 2분의 C예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B라는 건 2분의 F1이라는 건데 2분의 F1이 뭘까를 잠깐 고민해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죠. 혹시 2분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사다리꼴 넓이 아니면 삼각형 넓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이 2분의 1이 혹시 그 역할을 하고 F1이면 여기거든? 여기? 그러니까 이게 F1을 하고 그럼 가로가 뭘 하면 될까? 가로가
예면 되죠. 그럼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 이렇게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지. 2분의 1, 1 곱하기 F1, 2였구나. 이렇게. 그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구나. 따라서 2분의 b는 요 원점과 요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b하고 2분의 c하고 넓이는 확실하지? 예.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넓이로 보기로 했어. 예, 그럼 지금부터 이 녀석, 2분의 F'0이 뭔지, 어떤 넓이를 말하는 건지를 좀 알아내야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F'0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기울기가 어떻게 해? 높이 역할을 해, 기울기가. 못하지. 그런데 이걸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진짜로 구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하여튼 이렇게 됐다고 쳐.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요, y equal F'0x예요. 왜냐면 기울기 x 그리고 원점 지나니까. 그지? 이걸 딱 생각하는 순간, 아, 이 직선의 x좌표에다가 1 집어넣은 결과가 바로 이 높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직선에 x좌표에 1을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높이. 예, 높이의 가로 1. 그럼 1 곱하기 F'0 나누기 2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이 초록색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제일 크죠? 2분의 a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2분의 a가 제일 크고 중간이 2분의 c고 2분의 b가 제일 작으니 이 지우면 요런 관계가 된다. 이런 문제였어요. 지금 황당하겠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푸냐. 근데 뭐 반복되는 건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고요. 요거 기출문제인데 이게 규모에 비해 엄청 쉬워요. 잘 들어봐. 뭐 와장창창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림하고 막 섞이면 에라이씨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fx에 대한 소개. fx에 대한 소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그리고 0과 6을 근으로 가죠. 이 그림 그대로지. 여기 0과 6 근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 나 결국 fx를 0에서 k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야. 값을 구하시오니까. 그러니까 fx가 나와야만 하는 거니까 지금 사실상은 최고차의 개수도 알았어. 두 개의 근 알았어. 그러면 요 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근만.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제일 예쁜 숫자는 뭘까요? 여기가. 내가 제일 바라는 숫자는 뭘까? 3이지 않을까? 0, 3, 6. 그럼 이쁘잖아.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면 진짜 3 같아. 이게 높이 같지 않냐?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하나가 섞여 있는데 그 섞인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이거에 대한 해석을 또 잘해야죠. 이거에 대한 해석.
지성 한번 해봐. 저 어떻게 하래? fx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x축을 대칭하고 k만큼 평행해. 또 이렇게 마이너스만 보면 x축에 대한 x축에 대한 대칭 맞구나. 미안, 쏘리. 맞아요. 정확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f 앞에 마이너스는 얘를 x축으로 뒤집으라는 얘기야. 뒤집어라. 대칭. 대칭이고 여기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등장한 x-k는 얘를 k만큼 밀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 보면 오른쪽으로 밀려있죠. 예, 요만큼 밀린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요거 있죠. 요거를 얘들아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순차적으로 조금만 해봐요. 여기 원래 있는 이 fx 있지? 얘를 뒤집어서 민 거예요. 예, 이 꼭다리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예,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 놈이 되게 중요한 놈인데 0이래요. 0. 적분을 했더니 0이래요. 알파부터 감마까지라는데 알파, 감마가 어디냐면 얘네들 만나는 세 점.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니까 베타는 4라고 벌써 준 거고 근데 알파부터 감마까지 적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적분하면 0이다인데 요게 제일 너희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이거거든. 이 플러스거든. 이거 플러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지. 지가 나한테 마이너스 f x-k를 줘놓고 여긴 갑자기 플러스가 되는 게 어딨어.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은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마이너스 fx-k dx가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응? 뺀 거죠. 두 그래프를 빼서 두 함수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면 그 사이에 걸치는 구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넓이 또는 넓이의 마이너스 값을 구하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0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랑 넓이가 같다는 얘기야 지금. 응? 왜냐면 요게 fx인데 fx에서 마이너스 f x-k를 빼면 이건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얘는 f가 아래에 있고 요 마이너스 f가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면 요만큼은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 했는데 0이란 얘기는 두 넓이가 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 두 넓이가 같으려면이야. 같으려면. 잘 봐. 내가 여기 실험을 하나 해볼게. 만약에 말이야 0과 6이 근인 건 아는데 이 나머지 하나가 딱 변곡점이 아니라 비대칭이 됐다고 해보자. 비대칭. 그러니까 0을 지나서 얘는 요만큼만 나오고 밑으로 이만큼 내려가는 이런 fx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를 먼저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겠죠. 뒤집으면. 그 다음에 밀어요. k만큼 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지났다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되겠죠. 그럼 당장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 비교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벌써 의심을 했어야지. 이거 높이 똑같은 거. 이게 이 높이가 똑같은 게 얘를 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지? 이 놈의 아니지. 요 놈의 정체는 누구냐면 여기 있던 fx가 뒤집혀서 내려온 다음에 밀린 거예요. 얘가 뒤집혀서 내려온 다음에 밀렸다고. 근데 x축으로 뒤집은 애가 얘랑 원래 가만히 있었던 지 극소랑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게.
정확하게 극소극대의 정중앙에서 잘랐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생각을 했으면 이거 내 예상대로 3이 맞다 이렇게 해야죠. 3이 맞다. 그러면서 fx가 완성이 됩니다. x, x-3, x-6이요. 피적분 함수인 fx가 지금 몇 가지 생각만으로 완성이 된 거야. 그것도 딱 바라던 대로 0, 3, 6. 그럼 남은 건 뭐냐? 0에서 k까지 적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k, 즉 이 녀석 얼마나 밀었냐거든? 얼마나 밀었냐?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밀어서 대칭이 됐다면 지금 이 두 그림의 정중앙 대칭 중심이 여기지. 4. 근데 이 그림의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이 간격이 4예요. 그럼 4래. 이 간격이 2예요. 그럼 이 간격은 얼마여야 되는데? 2지. 대칭인데. 그러니까 요게 2인데 이게 정확하게 얘가 뒤집혔다 밀린 양이죠. 원래 원점이었던 애가 이렇게 뒤집힌 다음에 밀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K는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프의 변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정말 생 기초만 알아도 얘는 K와 요 3을 금방 구할 수 있는 애라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fx, dx 값을 구하죠. 끝났어요. 지금부터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 모든 아이디어가 다 적용되고 나면 그냥 fx 구했고 k 구했고 이거 적분하라는 거는 지금부터가 정적분 실력이겠지. 알겠죠?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쫄지만 않으면. 물론 너희한테 쫄지 마 라고 하는데 그 쫄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이겨본 적이 있어야 또 용기도 생기고 쫄지 않고 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가위바위보 했던 기억나요? 나? 항상 이겼어. 항상. 너희가 항상 이겼다고. 가위바위보를 처음 가르쳐 놓고 부모님하고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너희가 내는 건 딱 한 가지만 내. 그게 주먹일지 가위일지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만 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져야 될지 알아. 그 경험을 계속 시켜주는 이유는 이기는 경험을 해보는 자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스스로 문제와 싸운다면 뭐 어떤 방식을 동원하건 어떤 수단을 동원하건 간에 그 문제한테 이기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힘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기는 경험. 네, 그걸 해본 자가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험도 지금 막 전교 1등 이러면 꿈나라 얘기 같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 쟤네들은 넘사벽. 저희는 한 번도 저 자리에서 흔들린 적이 없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겨본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경험을 스스로에게 계속 시켜주면 돼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계획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뭐. 맨날 계획 세우고 계획한테 지고 계획 세우고 계획한테 지고 그러면 나는 계획 따위는 쓸모없는 애구나가 돼요. 근데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이기고 세우고 이기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애라는 걸 알고 나면 점점 계획이 디테일해지고 빡세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잘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fx, gx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다음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 질문을 먼저 해놨어요. 이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가 요구사항이고 그 두 개의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일단 구체적인 아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x세제곱과 2x-x제곱. 그런데 앞에 정의역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려보라 그러면 맨날 반가운 애 나왔다고 이렇게 구하고 0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고 막 실수 전체에서 다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이 그림이 지금 너희들 보여지는 구간은 마이너스 2의 오른쪽과 1의 왼쪽 요 사이 공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즉 마이너스 2에서 1이니까 이 간격 3짜리 구간 안에서만 이 그래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바깥을 똑같이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얘네 둘의 교점부터 좀 구하고 갈게요. x세제곱 이퀄 2x-x제곱 넘기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이네요. 0과 일단 0과 x제곱 더하기 x-2니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이게 근이 0과 마이너스 2와 1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마이너스 2와 1이 정확하게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마이너스 2와 1에서 그려본다면 이렇다는 거지. 이제 x 3승은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 y는 이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는 요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요렇게 떨어지던 아이가, 이거 진짜 미안, 다시 할게. 이 리얼로 그리기가 진짜 어려워.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와 2차 함수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난다고, 이렇게 0에서도 다시 한번 교차되고. 알겠죠? 이게 F, 이게 G, 얘는 이게 G, 이게 F.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릴 리가 없지. 실제로는 fx-gx로 처리를 할 겁니다. 실제 넓이 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 두 개를 빼서 적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x3승-gx라 하면 요게 fx, 요게 gx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얘예요. 얘고, 실제로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 0에서 위로 볼록이 아니고 x축 위로 올라와 있고 0에서 1 사이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요런 그래프일 겁니다. 이 아이를 이제부터 hx라고 할게요. 우리가 차의 함수 회로 정의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정확히 삼간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넓이하고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똑같을 것이고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똑같을 거예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 했으니까. 그럼 나번이 문제인데 나번 해석 좀 해봅시다. fx 플러스 3 어쩌고 저쩌고인데 내가 지금 fx 마이너스 gx를 hx로 해놨으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게 여기 x 플러스 3 여기 x 플러스 3이니까 이걸 일로 넘기는 장면을 상상해야죠. 그죠? x 플러스 3 이렇게. 그리고 이퀄 그러면은 이제 짝을 맞추자면 얘가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f 앞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배한 fx 마이너스 gx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h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배한 hx 이거죠. 지금부터 이 녀석의 해석을 시작할 텐데요. 이게 당신들한테는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거부터 다시 말해줄게요. 자, 여기 봐봐. hx 플러스 3 이퀄 hx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건 니들 아는 거란 말이야. 어? 이게 뭐야? 주기 3짜리 주기 함수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hx 플러스 3 이퀄 hx다 라고 나오면 이 간격이 정확히 3이므로 얘를 여기다 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또 그리고 이 옆으로도 붙이고 옆으로도 붙이고 이렇게 쭉 붙여나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주기라는 거를 실제 어떤 명령의 의미로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에이 주기가 3이란 뜻이네만 알았지 실제로 무슨 말이냐. 실제로 재환아 이게 명령으로 뭐니? 명령 원래 그랬던 x점에서 플러스 3 되는 데까지 똑같은 함수를 그려. 아니에요. 그거는 주기함수를 그냥 해석한 거고 내 말은 요만큼 x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서 뭐 하란 얘기야? x를 마이너스 3으로 이동시키거나 평행이동의 의미예요. 이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여기 뭐 있는지 모르지? 여기 뭐 있는지 모르는데 걔를 왼쪽으로 3칸만 옮겨봐. 3칸만 옮겨보면 hx랑 똑같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3칸을 옮겼는데 여기랑 똑같은 애가 있으려면 이 아이가 여기 그려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주기라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기라는 거야.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 hx를 왼쪽으로 3칸 옮겼을 때 거기에 hx와 똑같은 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뭐 있는지 모르지. 근데 이 아이가 왼쪽으로 3칸 옮겨갔을 때 거기 있는 애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보자. 자, 이렇게. 한 번만 해석해봐요. 딱 5초만 해석해봐요. 5초만. 이러면 너 여기 뭐 있는지 모르지? 근데 그 애를 이쪽으로 3칸을 이동시키면 원래 있던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뒤집어 놓은 애와 일치한 애가 만들어질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여기 있던 애가 밀려와서 일치하게 되겠지. 그럼 여긴 뭐 그려져 있는 거야? x축 대칭. 이런 애가 그려져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오면 얘가 뒤집은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럼 마지막. 이제 이거. 너 여기 뭐 있는지 모르지? 그 애를 왼쪽으로 3칸 끌고 와봐. 끌고 와보면 원래 있던 애를
뒤집어서 위아래로 3배 잡아 늘린 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야. 걔랑 똑같은 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뒤집어서 3배로 잡아 늘린 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신 이 간격이 2고 1에서 3까지 2고 요 간격이 1이다는 지켜줘야죠. 위아래로만 잡아 늘린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어차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니네가 이제 이 함수 hx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해야죠. 적분하시면 얼마가 나오더라? 아 이거 아까 계산해 놨는데 적분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적분하시면 12분의 5인가? 맞아요. 3분의 8이 나오는구나. 3분의 8. 맞아요. 요 넓이가 3분의 8인가 그래요. 요 넓이가 12분의 5인가 그렇고. 이거야 뭐 정적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뒤집어서 위아래로 3배를 잡아 늘려 놓으면 요 녀석의 넓이는 8이 됐을 거라는 거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은 자신의 세로 비율의 배율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게 3배 하면 4분의 5가 돼 있겠지. 이 넓이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왜냐면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바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린 지금 4까지 구해놨어요. 4까지. 근데 방금 전에 이 관계는 계속 3단위로 일어날 테니까 그 다음은 이걸 다시 뒤집어서 3배일 테니 이따시만한 애가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6까지. 누구? 8의 3배. 8, 3, 24. 이런 애가 가 있겠죠. 이쪽도 요만큼이 다시 3배 된 4분의 15가 있을 텐데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의 면적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숫자 5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의 답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내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기출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안 풀어본 기출에 나왔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사설 냄새가 이렇게 풀풀 풍기는 그런 문제네요. 네. 면적 요쯤 합시다. 다음 주에 속도 마무리 할 건데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신 출제 조망으로 의 강의는 끝납니다. 나는 끝났는데 니들은 안 끝났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복습을 해야죠.